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당신은 누군가를 이겼습니까? 아니면 마음을 얻었습니까? 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타인을 이겨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경쟁하고 다투며 누군가의 위로 올라서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렇게 차지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셨습니까? 끝을 알 수 없는 욕망의 굴레와 외로운 공허함만 남지는 않았나요?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을 꼭 이겨야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는 나를 이기고 사람을 얻는 진짜 승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장사를 하며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 하고 타인을 이겨야 할 경쟁자로만 본다면 우리는 결국 차가운 기계로 전락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이 빠진 성공은 무의미합니다. 꿈은 우리의 삶의 에너지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어 두렵고 불안할수록 타인을 이기려 하기보단 손을 내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대할 때 그 선순환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이 있을 때 위기의 순간 그들이 당신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매일 달라집니다. 하지만 큰일을 하려는 사장의 마음은 언제나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해야 합니다. 매사 불같이 화를 내며 자신의 마음조차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겠습니까?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고 배우는데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얄팍한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은 성찰과 깨달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나를 반성하고 깨우치는 노력이 쌓일 때 비로소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단단한 그릇이 됩니다. 승패와 화합에 대해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 무소쟁, 필야 사호. 군자는 남과 다투지 않으나 굳이 다툰다면 활 쏘기 정도일 것이다. 활을 쏘기 전 서로 읍하여 사양하고 쏜 뒤에는 내려와 술을 마시며 상대의 실력을 예우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공자께서는 덕불고 필유린 이라하여 덕이 있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으며 반드시 그 주변에 이웃이 모여든다고 하셨습니다. 남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홀로 남게 되지만 덕으로 상생하려는 사람 곁에는 늘 돕는 이들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보는 장사의 근본입니다. 경쟁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늘부터 이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불같이 화를 내기보다 호수 같은 평온함을 유지하도록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계산적인 이익보다 먼저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을 가져보십시오. 그것이 확실한 투자입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찰하십시오. 아는 척 하는 것보다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타인을 이기기 위한 전쟁터가 아니라 함께 꿈을 꾸고 화합하며 시너지를 내는 축복의 장입니다. 당신은 오늘 상대의 길을 꺾었습니까? 아니면 상대의 마음을 얻었습니까? 진정한 승리는 사람을 향합니다. 원두와 물이 만나 향기로운 커피가 되듯 우리도 타인과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가장 값진 삶의 향기를 낼 수 있습니다. 이기려는 고집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소통하십시오. 세상은 이미 당신의 편이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손자병법 행군편 6. 손자가 알려주는 긴급 피난법
시작하겠습니다. 상우, 수말지, 욕섭자, 대기정이야. 상류에 비가 오면 물거품이 내려온다. 건너려면 안정되길 기다린다. 지금까지 다양한 지형에서 행군, 수경, 주둔하는 방법을 논했다. 이어서 위의 구절이 나온다. 강을 건너야 할 때 물이 혼탁하고 수면에 물거품이 인다면 상류에 큰 비가 내렸다는 뜻이다. 조만간 물이 불어날 조짐이다. 이럴 때 급하게 도하를 강행하면 절반쯤 건넜을 때 강물이 불어나 군대는 수장될 수도 있다. 그러니 아무리 급해도 수면이 잔잔해지고 물길이 안정될 때를 기다려 도하라는 것이다. 매스컴을 통해 자주 접하는 소식이 있다. 상류댐이 물을 방류하여 하류의 주민이 수몰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 모두는 분노만 할 뿐 기술적으로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 방류를 알리는 신호 표시를 먼저 띄워보내면 좋지 않겠는가? 처음부터 수문을 활짝 열어서 대량으로 방류할 것이 아니라 우선 경고를 알리는 홍색 풍선을 띄우는 것이다. 10분 간격으로 계속 홍색 풍선을 내려보내다가 1시간 후에 정식으로 방류를 하는 식이다. 하류의 주민들은 홍색 풍선이 계속 내려오는 것을 보면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다. 수백 수천 리 물길 주변으로 형성된 중국 수천 수만의 촌락과 수억의 주민이 일일이 알리기는 힘드니 말이다. 손자병법의 이 문구는 야외활동을 즐기는 기분파, 젊은이에게도 유용하다. 산에 오르면 물을 구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물가에서 야영하는 수가 많다. 일기예보에 주의한다 해도 여름철에는 뜻밖의 국지성 호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위험하다. 산에 폭우가 갑자기 내리면 순식간에 계곡물이 불어나서 관광객이 수몰되는 예가 비일비재하다. 실제로 대만 중부의 명승지 아리산에서도 그런 비극이 일어났다. 관광객들이 강가 모래톱에서 낚시가 한창이었는데 상류에 폭우가 내려 순식간에 강물이 불어난 것이다. 구조대가 도착하고 TV방송국은 중계차까지 보내 구조 과정을 실황으로 보도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관광객들이 수몰되어 목숨을 잃는 장면이 TV화면에 중계되고 말았다. 손자병법의 이 구절을 기억하면 당신은 훗날 귀중한 목숨을 살릴 수도 있다. 계곡물이나 강물이 흐려지고 물거품이 일고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상류에 비가 내렸다는 신호이다. 물길이 언제든지 겁나게 밀려올 수 있다는 뜻이다. 댐의 방류보다는 비로 인해 물이 불어나는 것이 아무래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니 시간적으로 대비할 여유가 있을 것이다. 모든 일에는 예비 신호가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도 예비 상황이 발생합니다. 장사를 할 때도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평소에 잘 점검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잘 넘길 수 있습니다. 위험과 근심은 사소한 것에서 일어납니다. 오늘은 사소한 것을 잘 챙겨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주변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주변을 잘 챙길 때 매장에도 활력이 돋고 손님도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은 그냥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